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지금 1세대 1주택이신가요? 예, 예. 아, 그러시면 지금 이쪽에서 거주는 하셨었고요, 힐스테이트에서. 아니, 거주 안 했었어요. 아. 처음부터 인쇄 준 거예요. 지금 이거를 더 보유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광교 중앙역 인근에 설명을 조금만 드릴게요. 지금 광교 중앙역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관공서가 더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자연의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광교 지역에서도 아주 검색 순위에 상위에 랭크되는 아파트 단지예요. 인기가 많죠, 여기가. 네.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과 검찰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공서들이 들어오면서 지역 경제가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2016년도에 그 신분당선이 이제 완공이 되면서 그 광교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실 주거 환경이 훨씬 좋아졌어요. 광교에서 강남역까지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5년 동안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한 금액이 상승이 됐고요. 예. 지금 저 시세 차익을 좀 보셨잖아요. 그죠? 네. 네네. 그래서 옮기시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나는 광교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몇 년 더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제가 이제 TV를 통해서 서울의 아파트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해서 투자를 다 서울로 올라오시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아무래도 수익적인 부분은 광교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서울의 역세권이 사실은 수익은 더 많이 나오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내가 더 수익을 많이 내고자 하신다면 네. 이제 매도를 하시고 이제 전세 기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광교 같은 경우엔 투자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역세권이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세 구간에 맞춰서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서울 쪽으로 이동하시는 것도 왜냐하면 실거주를 지금 현재 안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힐스테이트가 투자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거를 매도하고 옮겨간다면 더 좋은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로 옮기라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저 도청이요. 네. 도청이 2020년 말에 완공이 되는데요. 네. 예, 도청이 완공되고 나면 좀 아무래도 지금보단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은 그 광교 자연의 힐스테이트가 투자 가치가 없는 아파트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청, 검찰청, 법원 다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인프라도 더 좋고요. 수인선도 더 나중에 연결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가격의 폭이 얼마나 오를 거냐를 봤을 때 관공서가 들어와서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서울의 역세권에 투자해서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가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중 선택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예. 네, 서울시장은 광교시장보다는 더 견고하고 서울로 진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위치랑 그 투자 가치가 더 많은 아파트를 만약에 찾으신다면 옮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싶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조금은 있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좀 투자 수익률을 기대하신다면 다른 쪽으로 갈아타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좋은 투자처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 주세요.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언제든지 방송 보시면서 나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1638-3922번 이용하시거나 유료 문자 100원 샵 3989번 이용하셔도 언제든지 저희 전문가의 친절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내용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8553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좀 긴 내용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현재
현재 시흥시 정왕동 금강아파트 32평형에 거주 중입니다. 그리고 시흥의 다른 아파트도 하나 더 보유하고 있는데요. 안양시 박달동 우성아파트나 서울시 구로구 롯데아파트 이 두 곳 중 한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금강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가야 할지 그리고 또 가게 된다면 어떤 곳으로 가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씀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시흥에 살고 계시다가 안양이나 구로 쪽으로 이사하시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하신 선택인지 어디 한번 전문가의 도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이제 시흥에 그 정왕동의 아파트를 말씀하셨는데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4호선이 다니는 그 정왕동이면 구도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0년대 초반, 1900년도 후반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매매가가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하고는 조금 갭이 있네요. 지금 안양동 아파트는 안양의 아파트는 좀 더 비싸고요. 우성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구로구의 아파트는 5억대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시흥에 있는 정왕동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약 2억대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차이 갭이 좀 큽니다. 그리고 그 시흥의 정왕동 인근에는 지금 100곳 신도시가 이제 들어오게 되어서 한 2만 5천 가구들이 지금 계속 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흥의 정왕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새로운 이제 아파트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면 아무래도 이 가격 상승 여력이 없어지고 상승 동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구로구에 있는 그 롯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1호선 역세권, 구로역 역세권 옆에 있고요. 그리고 애경백화점이라는 그 편리한 그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시흥에 있는 아파트에 비교했을 때 교통이라든가 편리한 입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우수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께서 자금 여력만 충분하신다면 지금 3개 중 아파트 중에서는 이제 구로구에 있는 롯데 아파트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안양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역하고도 좀 멀고 있고 그리고 지어진 데도 1900년도 후반이기 때문에 상승 동력이 많지 않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내가 편리한 생활을 즐기고 있다라고 하고 계시는데 내가 가진 금액이 3억대냐, 2억대냐, 5억대냐에 따라서 투자 가치는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은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금액이 작다라고 하면 오히려 105 신도시에 있는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옮겨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고민해 주셨던 이 아파트 중에서는 우선 서울 구로구 롯데아파트가 가장 좋은 선택일 거다라는 조언과 함께 만약 투자할 자금이 좀 적다라고 한다면 근처에 105 신도시까지 조금 시야를 넓혀봐라라는 조언까지 드렸거든요. 그쪽까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언제나 이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무료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22번 그리고 유료 문자 샵 3989번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편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희는 서초구 양재동이고요. 네. 저희는 그 분양 상담 좀 하려고요. 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청약 저축을 네. 1,600만 원 돼 있고요. 네. 이제 청약 가점제로 하니까 67점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북일이나 과천 지식타운에 내년에 분양할 예정인데 네. 청약 저축으로는 제가 듣기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돈이 부족해서. 네. 한 2천만 원 예상하더라고. 네. 근데 이제 가점으로 돌리면은 이게 이제 분양이 좀 가능한지, 네, 그게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청약
저축 통장에 1,600만 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계시고 가점도 좀 상당히 높으세요. 67점의 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위례를 지금 분양을 받고자 하니 조금 그게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 또 들으신 것 같아서 또 과천 정보지식타운까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과연 가능성이 조금 있을지 그리고 전망은 어떤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본부장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청약이 가점제로 전환돼서 네. 마포 DMC 같은 경우에 그런 네. 경우에는 DMC 같은 경우에는 한 50점대 후반부터 당첨이 되셨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말 70점 이 정도 돼야지 가능한데 지금 60점 후반대라고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뭐 청약을 해보셔야죠. 도전을 해보셔야죠. 그리고 북위례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도 서울 송파 지역이고요. 대부분이 그 북위례 전체를 봤을 때 거의 다 송파 지역이고 나머지 하남 부분이 조금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분양 이제 제가 지도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번에 이제 그 토지 부분이 이제 매입이 입찰이 끝났는데요. 지금 이제 민간 분양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군인들을 위한 군용 아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 분양이 있고, 공공 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위례 신도시랑 그리고 말씀하신 과천 지식정보센터는 서울 지역의 모든 분들, 아마 경기 지역의 모든 분들이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분양 일정이 나오는 대로 이쪽에 지금 위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에 이제 11월이 거의 다 갔고요. 12월 정도의 분양 일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식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분양 일정이 나올 예정인데 지금 공공 분양도 좋으시고요. 민간 분양도 좋으시고 일단 도전을 해보시는 걸 권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지금 북위례는 거의 마천하고 위치가 가까워서요. 위례 신도시가 지금 지하철하고 좀 멀어서 교통 여건이 좀 그러니까 남위례 같은 경우에는 교통 여건이 안 좋은데 북위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송파에 있는 교통 입지를 이용하실 수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입주하실 때쯤 되면요. 듣고 계시죠? 그래서 북위례도 괜찮고요. 과천 지식정보센터도 상당히 좋은데 만약 이것도 버거우시면 가밀지구도 지금 이제 분양을 준비 중이니까 지금 다른 분들이 다 지금 도전을 해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과천 지식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처음 분양하는 게 약 1,900세대 정도가 분양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전체는 한 8,000세대를 분양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공 분양도 있고 뭐 5년 임대도 있고 10년 임대도 있고 영구 임대도 있고 다양하게 그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행복주택도 있고요. 그리고 과천 지식정보센터 안에 그 첨단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스마트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를 지금 입찰을 했는데 상당히 경쟁률이 높았어요. 그리고 과천 지식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과천의 분양가가 작년에 재건축 7-2 구역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2,600만 원이 넘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재건축 시공사들이 제시한 게 약 3,300까지 제시를 한 상태예요. 과천 정보지식센터가 지금 예측하기에 분양가가 약 2,200에서 2,500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첨이 되시면 상당한 프리미엄이 형성될 거다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례도 마찬가지고요. 지역적으로 신도시라는 지역은 도로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파트가 당첨되시면 상당히 높은 수익을 보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례와 그다음에 과천 정보지식센터 모두 두 곳 다 도전해 보시길 권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는 됐는데요. 네네. 중요한 게 제 점수로 거기가
될지 안 될지 이게 궁금합니다. 67점으로. 그거는 이제 되기를 바라야죠. 지금 알겠습니다. 60점 후반대면 네. 이제 고덕 같은 경우에는 가능했었는데 네. 지금 이쪽에서는 지금 공공 분양 쪽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답니다. 이제 되기를 기도하고 양쪽 다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가능성 뭐 정확하게 가늠해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꽤 높은 점수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두 곳 모두 도전하셔서 꼭 좋은 결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언제나 상담 전화 서울지역 번호 02-1638-3922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유료 문자 샵 3989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온 내용 잠깐 간략하게 좀 살펴볼 텐데 뒷번호 008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상률이 5%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자, 임대사업자 관련한 질문입니다. 자, 본부장님 바로 좀 답변해 주실까요? 네, 이 부분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법령 시행령에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게 아니고요. 보증금이나 월세의 5% 상한선이 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세를 1억 주고 있다라고 하면 1억에 5%이니까 500만 원이죠. 500만 원을 2년 안에 인상할 수 있고요.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1년을 계약기간으로 했다면 그게 계약기간이에요. 하지만 임차인이 원하면 2년까지도 연장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이나 월세 부분 중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5% 상한선을 제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래는 전세로 가지고 계셨다가 이번에 월세로 전환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동안은 보증금에서 5% 인상률을 계산했다면 자, 이번부터는 월세로 받고 싶습니다. 하신다면 어떻게 좀 계산을 해야 할까요? 기존에 있던 임차인과의 계약이면 그 부분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게 금리에 따라서 월세 부분이 연동이 돼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는 1,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을 계산한 적도 있는데 지금 은행 금리가 낮기 때문에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4%나 아니면 5% 정도를 0.4%나 0.5% 정도를 잡아서 월세 기준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증금 1억 기준이라면 월세가 4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세로 진행하다가 월세로 전환할 때는 그거는 서로 협의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올릴 수 있는 금액이 5% 한도 내에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이제 올리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좀 합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 이후에는 보증금 또는 그리고 월세 금액의 5%가 인상되는 것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